My Way. 꿋꿋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누가? 조국 장관이. 검사들을 오늘 또 만났습니다. 조국 장관이 지난번에 최근에 왜 어디였죠? 김민지 기자 첫 번째 검사와의 대화가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 했었잖아요.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김민지 기자, 조국 장관이 오늘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실제 일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검사들과의 대화 시간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이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만큼 많은 취재진들이 왔는데요. 질문을 받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밝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들어보시죠. 장관님, 의정부 지검에 이어서 천안지청을 방문한 이유는 많은 국민들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은 여긴 고 이상돈 검사가 근무하다가 순직한 곳입니다. 이상돈 검사 경우는 30대 나이에 정말 매달 몇백 건의 일을 처리를 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서 이상돈 검사와 같이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자리는 역시 아니고 어떤 주제와 관계없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겠도 맞았고 검찰 사건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조국 장관 오늘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았습니다. 고 이상돈 검사가 순직한 곳입니다.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언론사가 어떻게 취재를 못했어요. 자, 비공개였기 때문에 자유토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 부장, 네. 조국 장관은 지금 피의자 신분 이미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합니다. 뭔가 모순된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자, 우선 조국 장관의 신분은 오래전에 피의자가 됐어요. 왜냐? 일단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그 고발장에 대해서 검찰이 논의해서 사건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피의자가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월요일 날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동안은 정경심 교수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에 관련해서는 대규모 압수수색이 벌어졌는데 조국 장관의 집까지 한 것, 이거는 조국 장관을 그만큼 검찰 수사가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방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인 피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을 만난다? 검사의 윤리 강령 그리고 직무 강령에는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실 외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의자는 조사실 외의 곳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과 자꾸 이런 만남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압박을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조국 장관이 이 검사 선서문이 써여진 글귀 앞에서 사진이 찍혔는데 제가 사진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검사 선서의 일부로 옮겨보겠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불의와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가 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자, 그러면 조국 장관의 지금까지 나온 혐의가 바로 정의와 또 인권, 불의, 이것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국 장관으로서의 피해자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법적인 것에서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것,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으로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죠. 그러면 어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검사의 인사와 관련한 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피의자로서 검사들을 만난다,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평론가. 저는 짧게 이 검사들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 내용에 대해서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고 이상돈 검사 과로로 순직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이 형사와 공판부 검사들 지위를 격상시키겠다, 이게 조국 장관이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결국 형사와 공판부 검사들 지위가 격상되면 그 반대급부로 특수부 검사들을 좀 견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조국 장관이 견제하려는 이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과연 순수하게 형사 공판부 검사들을 좀 잘 챙겨주겠다는 뜻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걸 빌미로 삼아서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부를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될지 예.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또 검찰 내부에서도 조국 장관의 이 같은 행보를 좀 양면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 잘했는데요. 형사부 특수부 운용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검찰총장의 영역입니다. 총장의 영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이 대화를 자꾸 한다는데 예.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저희가 조국 장관 관련해서 저 동아일보 사설의 한 대목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저 중앙일보 사설 한번 보시죠. 자, 이 검사와의 대화와 관련된 오늘 중앙일보의 오늘자 사설입니다. 피의자 장관의 광폭 행보 이거 정상입니까? 이게 제목이고요. 이 와중에 2차 검사와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피의자인 조국 장관과 마주 앉아 검찰 개혁을 마지못해 얘기해야 하는 것보다 괴로운 고충은 없을 것입니다. 검사들이 얼마나 좀 괴롭겠어요. 피의자 장관은 부디 자숙하십시오. 이게 오늘 중앙일보 오늘자 사설이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조 장관이 찾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네. 어제부터 자꾸 창원이라고. 천안지청. 여기 앞이 오늘 계속 좀 시끄러웠다면서요? 네, 조국 장관이 온다고 해서 그런지 아침 일찍부터 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저렇게 보시면 검찰 개혁, 조국 수호하자라는 반면에 조국을 파면해야 한다 이런 피켓들이 서로 등장하면서 도로를 한 가운데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서로 일부 지지자들, 일부 반대파 시위자들 사이에서는 욕설이 오가기도 하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돌로 나뉘었습니다. 저런 장면을 보고 국론이 분열됐다. 이런 말 하던가요? 예. 조 장관으로 하여금 국민 여론은 극명하게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직원분들의 향후 지위나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경청을 했고요. 오늘 들은 얘기를 다 취합을 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개선안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검찰 수사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사들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가족 수사에 대해서 혹시 검사들 얘기 없었습니까? 조 장관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뭔가 얘기는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근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비공개였기 때문에. 자, 이런가 하면 조국 장관은 my way.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지금 약간 칼날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김민지 기자, 윤 총장이 한 달 반 만에 외부 일정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을 볼 수 있었던 곳은 점심 먹으러 갈 때 군안식당 가는 길, 맞아요. 그래서 사진 찍힌 옛날과 거 똑같은 그런 거 사진. 정도였잖아요. 예. 오늘은 세계 마약류 퇴치 관련해서 국제 행사에 저렇게 참석한 오호. 모습입니다. 여기선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마약류 퇴치 국제 협력 회의, 오랜만에 취재진 앞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장관과 수사에는 차질이 없나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오늘 그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회의니까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저 얘기가요, 그냥 되게 뻔한 교과서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최근에 여권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검찰 아닙니까? 그렇게 먼지 털어서 그 먼지 안 날 사람 누가 있어요?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반박의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에 정말 올인하시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조국 장관을 임명했는 것도 임명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그걸 반대를 하고, 결국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면은 결국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의 대결, 이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답답한 상황이
그 얘기되는데 예. 윤석열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칙. 정치적 중립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걸로 해서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까지도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함구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가급적 말은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성과는 수사는 검사로 말하고 공수장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국 원칙적으로 있는 대로 하는데 한 가지 지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마약 퇴치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서울 일원에는 전 세계에서 6천 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와서 세계 변호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누가 가야 되죠? 법무부 장관이 가야 되는데 예. 현재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천안 가가지고 천안지청에 검사를 만나는 것이 예. 과연 이것이 나라냐 이런 비판이 법조계에 있는데요. 정말 어떤 상황이 되건 이 상황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냥 뭐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윤 청장 이렇게 한 달 반 만에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그래서 뭐 표정이 좀 자신감이 붙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뭐 저만의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자, 우선요. 8월 27일 날 3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벌어지죠. 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인 신호탄이 올려 쏘아진 것 바로 8월 예. 27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 발언을 오늘 처음으로 내놨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는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어허. 조금 전에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헌법 정신에 대해서 물어봤죠. 예. 우리 헌법 정신,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기자도 여기에 따라서 취재를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취재와 수사는 바로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